자, 현재 메시지 박스 X32비트하고 메시지 박스 X64비트 두 개를 실행 파일을 컴파일해 놓았습니다. 32비트 먼저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제 디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4비트도 실행해 볼까요? 자, 현재 디자인이 똑같죠?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메시지 박스 보통 이제 출력하면, 메시지 박스에 문자를 보면, 이렇게 현재 숫자가 8자로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 박스의 이제 변수인데요. 자, 메시지 박스는 이렇게 문자를 출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의 변수의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숫자하고 이제 문자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메시지 박스 이제 출력을 치트 엔진에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전에 본 메시지 박스에 매크로 어셈블리의 코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하면 앞전에 그런 메시지 박스가 실행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비도어를 선택하고 이제 컴파일하면 exe 파일이 생성이 되죠.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넣은 프로그램이라고 실행을 해보면 이런 형태의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코드에 이제 함수를 보면 이런 함수를 하나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 바이트 2 와이드 샷이라는 이런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아스키 문자를 유니코드 형태나 아니면 유니코드 형태를 아스키 형태로 바꾸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WS 프린트라는 함수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자의 이제 값을 메시지 박스에 이제 문자나 숫자로 변경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제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의 함수 코드를 이용해가 앞전에 본 메시지 박스를 이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문자와 숫자를 호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치트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바이트 2 와이드 샷이라는 이런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UTF-16 문자열에 이제 매핑합니다. 문자열이 반드시 멀티바이트 문자 칩합에 쏜 것은 아닙니다. 문자를 UTF-16으로 매핑한다, 변경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이 함수에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의미는 이 앞쪽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드를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WS printfA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지정된 버퍼의 형식이 지정된 데이터를 씁니다. 모든 인수는 형식 문자를 해당 형식 사용에 따라 변환되어 출력 버퍼에 복사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함수에 보면 인자가 이제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의 이제 형태를 보면 멀티 바이트 2 와이드 샷이라는 이런 함수는 인자가 6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것이 이제 문자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PSZ 파일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편안한 이제 문자에 담을 그런 버퍼가 되겠습니다. 즉, 버퍼의 이제 길이를 이제 50으로 잡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에 보면 이 텍스트 네임이 보이잖아요. 바로 여기 값이라 되어 있고, 여기에 퍼센트 기호가 8, 1, X, H 뭐 이렇게 LU 이런 문자가 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숫자와 문자를 변환하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호를 이제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XH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앞전에 메시지 박스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한글로 값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0000에 이제 8이라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8자리에 00000 16지 형태로 문자를 출력한다. 그리고 정렬은 마이너스 자축 정렬로 문자를 표시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16진수 00008로 이렇게 이제 문자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는 8H라고 이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요것은 이제, 요 코드 형태를 보면은, 8자리의 LX 숫자를 이제 출력한다. 그것도 16진 숫자로 출력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H라는 이제 영문이 있지 않아요. 요 H가 바로 여기에 있는 16진을 나타내는 규모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를 열고 난 다음에 퍼센트 다음에 이제 LU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바로 여기에 메모리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숫자로 출력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기호 형태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숫자나 문자를 표시하는 기호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것들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쓰여진 것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자라고 돼 있고, 자, 여기 문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퍼센트 기호가 HS라는 기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자를 출력한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치트 엔진 7.4 요 문자를 출력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 위쪽에 보면 메시지 박스 텍스트가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 치트 엔진 7.4를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요 HS에서 출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기호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퍼센트 기호를 요렇게 꼭 붙여야 됩니다. 이 퍼센트 기호를 붙이고 난 다음에 여기 LX나 HS라는 이런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출력 형태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C안의 경우는 보통 출력 형태를 C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시하죠. C는 이거는 아마 문자를 출력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LX하고 LU하고 HS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 LX하고 LU 이것은 숫자를 출력하는 형태가 되겠고, HS는 이것은 이제 문자를 출력하는 형태겠습니다. 자, 멀티비트 와이드 챗이라는 요 이제 함수를 보면은, 자, 문자를 출력할 때 문자의 수를 이제 50개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PZ 파일 nam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LPZ 파일 name, 즉 문자를 유니코드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버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마이너스 1은 문자열 끝이 이제 0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값으로는 텍스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 네임이 이 부분에 선언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이제 지적하는 인자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 0은 변환 유형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고, 요거는 CP, UTF-8은 UTF-8에 문자로 이제 변환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치트 엔진을 실행해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S 프린트 F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보면은, 마지막 인자가 메시지 박스 테스트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S 프린트 F라는 이 함수는 인자값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인자값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2개는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와이드 변수형으로
여러 개를 계속 이제 선언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래 지원하는 거는 두 개의 인자지만 나머지 부분은 와이드로 계속 지원해 가지고 메모리 변수를 출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자 보면 텍스트 버퍼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버퍼가 5식으로 이제 문자열 크기만큼 선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데이터 값들이 텍스트 버퍼에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텍스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네임을 보면 이런 형태의 문자를 또 지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문자를 변환을 해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int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int라고 dd 32비트 데이터형을 쓰고 숫자 8로 초기화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int라고 이제 두 개의 문자를 이제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인자 값이 위쪽에 보면은 lx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출력해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텍스트 int 이것이 다음 여기 lu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출력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h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자가 출력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버퍼가 이렇게 모든 데이터 값을 이제 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메시지 박스에서 이제 출력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메시지 박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출력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이렇게 코드로 설명하는 것보다 치트 엔진하고 이제 비교해 가지고 직접 코드를 보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게임하고 치트 엔진을 한번 직접 이제 실행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치트 엔진하고 게임하고 연결해 있는 상태고 여기 무제한에 현재 이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에서 게임을 선택해 보면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 박스가 이제 호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보면 이제 위쪽에 문자가 깨지잖아요. 이거는 ASCII 형태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메시지 박스는 유니코드 형태로 출력되는 메시지 박스의 이제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정수, 8, 문자, 치트엔드 7.4 이제 이렇게 출력되는데요. 자, 앞전에 매크로 어셈블리어 메시지 박스 출력 형태하고 이제 디자인이 약간 다르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문자를 약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체크를 한번 해제하고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스크립트를 보면은 앞전에 이제 강의 내용에서 보면은 메시지 박스 A 함수와 메시지 박스 W 함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자가 들어간 거는 ASCII 코드의 메시지를 출력하고 W자는 유니코드 형태의 메시지 박스를 한다고 설명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주석이 현재 ASCII 형태가 주석이 달린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SCII 형태의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유니코드 형태를 이제 출력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강의 내용에서는 이 메시지 박스 A와 메시지 박스 W 이 메시지 두 개의 박스의 함수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유니코드 형태와 ASCII 형태의 문자를 각각 출력을 했는데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면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니코드 형태의 이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가 바로 한글이나 ASCII 형태의 문자를 바로 출력하는 형태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게임을 실행해가 이렇게 하면은 유니코드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문하고 한글이 같이 출력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든다면 상당히 번거로움을 줄이고 아주 편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어셈블리에서 이제 컴파일한
그 메시지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2비트 메시지 박스와 이제 64비트 메시지 박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앞전에 치트 엔진 작성하는 거는 32비트 형태의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x24 디버거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한 번 더 실행해주면 이제 현재 코드의 형태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멀티 바이트 투 위치 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나타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치트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코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코드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코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푸시 64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x64 디버그에서는 32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제 64로 용량을 더 크게 늘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여기 보면 이제 주소를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즉 문자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제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2비트에서는 바로 이제 푸시 명령을 이용해 스택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디버그에서는 이렇게 코드가 뒷컴파일 돼도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 치트 엔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문자열은 이 대괄호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버퍼를 이제 묶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 lea라는 이제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주소를 EAX에 이제 저장하는 형태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EAX의 번지를 푸시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택에 저장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인장은 FF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적으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설명이 다 적혀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가 메시지 박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값이라 되어 있고, 이렇게 퍼센트하고 8LXH 이런 문자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EA, EAX에 이제 버퍼. 자, 여기다 보면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LEA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버퍼에 이제 주소를 구해가 이제 푸시 명령을 이용해가 EAX 데이터를 스택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푸시 명령을 이용해가 FD229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푸시 FD229라고 이제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이제 콜 명령을 이용해가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다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여놓고 요런 치트 엔진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 F도 여기 보면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타이틀 문자에 이제 주소를 EAX 데이터에 보관하고 이제 푸시 명령을 이용해 스택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도 보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복사하는 방법은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여기에 복사를 선택후 디스애셈블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이제 복사를 후 이제 붙여 넣어 가지고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현재 이렇게 주소와 이제 모양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래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코드를 이제 작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 강의를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트엔진은 이제 실행해 놓은데 이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트 심볼이라고 타이틀이라고 심볼을 하나 정의하고 이 타이틀에 이제 메모리를 제가 128로 잡아놨습니다. 여기 128은 보통 이제 문자를 출력하는
지원해주는 그런 크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저기다 이거 보면 128, 128, 128, 다 128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출력하는 또 심볼을 정리하고, 자, 메모리를 128로 또 할당해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타이틀하고 이제 텍스트, 바로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볼을 하나씩 정리해주고, 자, 메모리를 할당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문자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오류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모리를 선언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MEM이라고 이제 128바이트를 하나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버퍼를 하나 할당을 해주고 128로 할당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버퍼 2를 또 메모리에 할당해 주고 128로 그 기름을 할당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심볼 정리는 해주지 않고, 자, 메모리에 크기만 할당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할당은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MEM에는 32비트 데이터형으로 이제 숫자 8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실행했을 때 메시지 박스에 출력되는 문자가 8이었잖아요. 그 바로 8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있는 값도 이제 출력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버퍼를 또 하나 32비트를 지정해 주는데요. 여기에 초기 형태의 값은 0으로 초기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 2를 또 하나 생성해 주고, 여기도 초기 값은 0으로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볼하고 메모리를 이제 할당해 줬으니까 치트 엔진이 체크가 해제될 때, 자, 여기 보면 디셈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아래쪽에 보면은 타이틀하고 텍스트 그리고 MEM 버퍼 1, 2를 메모리를 해제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치트 엔진을 이제 실행할 때 위쪽에 보면 애니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요거는 치트 엔진을 체크했을 때 아래쪽 요 밑으로 이제 코드를 실행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가 현재 된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해제할 때 이제 코드는 여기 이제 디셈블이라고 되는데 여기에서 아래쪽에 요 부분까지 이제 코드가 실행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위쪽에 요거 push EAX 요 부분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ush RCX, push RB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함수를 아래쪽에 보면은 WS 프린트 F나 여기에 멀티 바이트 와이드 차트는 이런 함수를 이제 호출할 때는 위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가 이제 끝이 나면은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다시 MOV RSP, RBP, POP RBP로 이런 형태로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비트 뿐만이 아니라 64비트도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LEA, EAX의 이제 타이틀에 주소를 구해가지고 푸시 명령을 이용해가 EAX 리터 값을 스택에 보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석에 보면 타이틀 박스 문자다, 이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은 자,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 문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트 엔진 7.4라고 적혀 있는데 요것을 출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제 메시지 박스라고 적어놨는데 요것은 제가 수정을 안 해놨네요. 여기는 영문으로 적혀 있는데 영문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한글도 다 출력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메시지 박스에 문자를 이렇게 이제 치트 엔진 7.4 문자와 이제 요거와 이제 같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시 명령을 이용해가요, 이 문자를 이제 스택에 보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여기는 EAX 값은 당연히 이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push ME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MEM에 저장된 숫자 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문자열 값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푸시 명령을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은 MEM이라고 여기 메모리에 하나 할당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32비트 데이터형이 값이 8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자형 데이터가 아니라 8바이트 형태의 데이터 값 숫자 8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앞쪽에 보면 푸시 MEM이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작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작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자 값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푸시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를 직접 이제 지정해 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인자는 이 텍스트를 주소를 이제 구해가지고 스택에 이제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출력 형태의 지정이라 되어 있고, int, 정수, 이런 형태의 이제 문자를 주소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바로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문자열 출력 형태를 문자를 구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 푸시 명령을 이용해가 EAX 데이터의 번지를 스택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또 LE의 EAX인데 또 버퍼에 주소를 구하는 거 볼 수가 있잖아. 출력할 문자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WS 프린트 F라는 이 함수는 인자가 원래 이제 두 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위쪽에 보면은 세 번째 인자, 이제 네 번째 인자가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에 이제 타이틀이라는 여기 치트 엔진의 요 문자하고 메모리에 저장된 이 숫자의 이제 8값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변수의 선언문 LX하고 이제 LU 이런 이제 문자 HS 형태로 이제 변환 후 여기 이제 버퍼에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는 여기 영문으로 버퍼라 되어 있는 이 지점에 이제 값이 있는 경우가 되죠. 출력할 문자를 저장한 메모리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퍼를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또 출력문을 보면은 여기에 콜 명령을 이용해가 멀티 바이트 와이드 챗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적 값이 제가 이제 6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부터 이제 하나씩 또 보도록 하죠. 자, 푸시 64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열 문자 버퍼의 크기다. 즉 앞전에 여기 이제 버퍼에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자의 이제 크기하고 거의 이제 동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문자를 다 읽을 수가 있겠죠. 현재는 제가 요 64라고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64만큼의 이제 크기를 읽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4의 크기를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헥스를 선택했고, 자, 64를 이제 입력해 보면 현재 100바이트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이제 100개까지 읽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4는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퍼 이제 2에 또 메모리 번지를 이제 구해가지고 EAX에 저장 후 이제 스택에 또 보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석에 보면 문자열, 문자 이제 버퍼 크기가 있고, 요거는 이제 변환할 문자 저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래쪽에 이 함수를 실행하면은 변환한 문자가 여기 이제 버퍼 2에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자를 보면 푸시 FF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개 분수로 표시된 문자의 크기, 널로 종료된 경우 마이너스 1이 지정된다. 이런 형태의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인자값이 이 부분에 이제 인자값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매개 변수로 표시된 문자의 크기입니다. 또는 문자열이 널로 종료된 경우 이 매개 변수는 마이너스 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이 이제
널로 종료되는 경우 이제 마이너스 1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요 버퍼에 들어가는 이제 문자가 이제 마이너스 이제 0의 값으로 문자의 끝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매개 번수로 이제 출력됐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텍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텍스트에 이제 매개 번수가 여기에 이제 널 값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FFF라고 이제 마이너스 1로 이제 지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의 마지막에 이제 0이 들어간다, 이제 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F가 8개라는 이렇게 정문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은 이렇게 F가 8개인 숫자로 이제 적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A로 이제 버퍼에 또 주소를 이제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변화할 문자열에 대한 이제 주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위쪽에 보면은 여기 버퍼에 최종적으로 값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읽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 버퍼에 이제 값을 유니코드 이제 형태로 이제 바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꾼 문자가 여기 버퍼 2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시 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변환 유형을 나타내는 이제 플래그다,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 이제 소프트 사이트에 보면 이제 변환 유형을 나타내는 플래그입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값의 조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값도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플러그인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맞는 걸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0의 값으로 이제 지정을 해놨잖아요. 여기에 설명이 하나 있네요. 아래에 나열된 코드 페이지의 경우, DW 플러그를 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수가 에러를 출력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페이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는 뭐, 0의 이제 플러그를 이제 사용해라. 0의 값을 사용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기도 하나 있네. UTF-8 또는 코드 페이지가 54936인 값은, 플러그 값을 0 또는 MB 에러, 이런 거를 설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러그 값을 0을 사용해라. UTF-8, 요거는 한글이나 한문, 아마 일본어 같은 걸 표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기 방식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0의 값을 사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푸시 0이라고 이렇게 적혀 놨잖아요. 변환 유형을 나타내는 플래그. 그래서 이제 0을 적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시 FD29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 페이지는 시스템 기본 0, 그리고 CP, ACP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윈도우즈 아니스트 코드다. 얘가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 FD29의 이제 값은 아니고, 이 FD29는 요거 아래쪽에 요 값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글 출력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맥에버스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인수해 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CP, ACP, 시스템 기본 윈도우즈 아니스트 코드 페이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석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0은 CP, ACP, 윈도우즈 아니스트 코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되는데, 자, 위쪽에 데이터형을 보면은, 자, 요게 이제 아스키형 코드 형태가 이제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변할 코드 형태는 유니코드 아닙니까? 그래서 FD29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 출력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매개 변수의 속성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CP UTF-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TF-8, 한글이나 한문, 일본어 등 동양 언어를 변환하는 그런 속성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CP UTF-8, 자, 이 값이 바로 여기 이제 심리준수로 이제 변환을 하면 FD29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스키 문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것 같이 0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니코드 한글 출력 형태를 작성하고 싶을 때는 여기 FD29라고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멀티바이트 와이드 샷이라는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함수를 이제 호출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메시지 박스 이제 W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 멀티바이트 투 와이드 샷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아스키 문자를 이제 유니코드 형태로 이제 변환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에서 아스키 코드 형태가 아닌 유니코드 형태로 이제 출력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서 int 영문을 적고 정수 한글로 이렇게 적거나 이런 표기 형태로 적어놔도 메시지 박스는 이런 정상적인 이제 출력 형태로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강의 내용에서 메시지 박스 A자가 들어간 게 있고 W자가 들어간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번갈아 선택해 가지고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없고 앞쪽에 있는 이 메시지 박스 W라는 이 함수 하나만을 이용해 가 위쪽에 시스템진에 이렇게 int 영문을 적거나 한글로 이렇게 적어놔도 여기에 이제 함수 ws print f를 이용해 가지고 변수의 출력 형태의 이제 값을 이제 버퍼에 이제 저장을 해가 이 버퍼에 이제 ASCII 문자 형태가 이제 들어있는 것을 멀티 바이트 투 와이드 샷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가 여기 fd29 유니코드 이제 형태로 변한 후 이제 버퍼 2에 저장 후 최종적으로 메시지 박스 W 유니코드 지원하는 메시지 박스 함수를 호출 후 버퍼에 2에 있는 문자를 이제 출력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코드를 최종적으로 보면, 자, 여기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가지고 발언하기까지 이 사이에 이제 코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면은 위쪽에 치트 엔진에서 일반적으로 코딩하는 영문이나 한글을 이렇게 입력을 해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변수를 선언해 놓은 LX, LU, 그리고 여기 HS 문자를 이제 출력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작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XH나 LU는 이제 숫자를 출력하는 형태고, HS는 문자를 출력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인자 값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C 언어 스타일의 인자 형태를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확인을 누르고 한번 게임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제한이나 체크 후 게임을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된다는 거죠. 자, 위쪽에는 요거는 이제 아스키 문자를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문자가 깨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스크립트를 열어보면은 여기 보면 치트 엔진을 타이틀을 한글로 적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치트 엔진 7.4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거는 아스키 형태의 문자가 됩니다. 현재는 여기에 보면 메시지 박스를 W가 들어간 유니코드 형태로 이제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ASCII 형태로 작성해 있는 문자들은 다 깨진다는 의미죠. 자, 그러나 아래쪽에 텍스트를 보면 여기 ASCII 형태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아래쪽에 여기 두 개의 이제 함수를 호출 후 이제 유니코드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 박스의 문자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타이틀 문자는 변환하지 않았고 텍스트 문자 이 하나만을 변환했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타이틀도 정상적으로 보이려면 이렇게 함수 호출을 두 개를 호출해 가지고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이제 치트 엔진 7.4라고 한글로 적어 놨는데요. 여기 영문으로 메시지 박스 한번 적어 볼게요.
앞전에 입력해 놓은 메시지 박스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ESSAG BOX. 자, 요거는 영문이잖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확인을 누르고, 메시지 박스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되어 있는데, 다시 체크를 이제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닫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설정을 누르고 다시 실행해보면, 자, 이때도 깨지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현재 문자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 깨진 문자도 또 뭐 이상한 다른 문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은 아스키 형태고, 이 아스키 형태의 이제 문자를 이제 유니코드로 변환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텍스트 문자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위에 이제 메시지 박스로 적어놓은 거, 이거는 이제 아스키 형태인데 유니코드 형태로 변환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래쪽에 요거는 이제 변환을 해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메시지 박스 A라고 네가 넣으면 이 함수하고 이제 W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 두 개를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위쪽에 주석은 지워주고, 아래쪽에 메시지 박스 W, 유니코드 메시지 박스는 주석 처리 후 위쪽에 메시지 박스 A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체크 해제 후 다시 체크 후 설정에 들어가 실행을 해보면, 자, 이때는 보면 위쪽에는 정상적으로 또 문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래쪽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다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메시지 박스 A라고 아스키 형태의 메시지 박스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의 문자는 나타나고 아래쪽의 문자는 또 깨지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다시 한글로 적어 볼까요? 자, 현재 시트 엔진 7.4라고 적어 놨는데요. 한번 한글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체크 후, 자, 이렇게 하면은 깨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것을 보면 치트 엔진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치면은 문자가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스키 형태인데도 이제 문자가 깨지죠. 그러니까 영문으로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이 텍스트처럼 WS 프린트 FA라는 이제 함수를 불러와가지고 멀티 바이트 위치 찻이라는 유니코드 형태로 이제 바꿔주고 난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이제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요 문자를 한번 변경해, 이거는 뭐 문자 변경할 필요가 없네. 영문도 있고, 뭐 정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한번 변경 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니코드 형태로 이제 메시지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한글 지원하는 이제 그 치트 엔진에 메시지 박스나 뭐 다른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주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누르고 이제 게임을 진행해 보면은 이제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다시 이제 초기화를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면, 게임이 끝나면은 메시지 박스가 딱 나타나겠죠. 엄청 잘 떠가네요. 뭘 먹을까? 자, 요걸 먹죠.
불가능해.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 더 이상 보기 싫다면 얘를 눌러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앞전에 영상 제작하면서 코드 작성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불값으로 0값인가 1값인가 2값인가 3값인가 그걸 조사해가지고 메시지 박스가 한 번만 이제 출력되게 만드는 그런 코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후부터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시지 박스가 한두 번, 아니, 뭐, 세 번, 네 번, 뭐, 10번, 100번 이렇게 많이 자꾸 나타나면 게임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코드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ASCII 문자 형태를 이제 유니코드로 변환해가지고, 한글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이 코드 설명이 좀 어렵나요? 아마 어렵다고 느끼면은 여러분들이 코드 실력이 좀 없어가지고 그렇거나 그러면 많은 지식을 획득하지 못해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죠. 배우고자 하는 의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이 지식을 내가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겠습니다.